예, 이 내용을 취재한 임지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일단 셀다운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네, 쉽게 말해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겁니다. 해외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요. 웬만한 빌딩은 물론 골프장 같은 대형 부동산이 비싼 건 조 단위입니다. 자본이 많은 금융사가 아니고선 손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에 투자금을 끌어모아 펀드를 조성해 사들이는데요.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분 일부를 다른 기관 투자자에 되팔면서 차익을 챙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셀다운인데요. 돈을 계속 굴려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금융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예. 자본 여력이 넉넉하면 투자 자산을 보유해도 문제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셀다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 비율은 낮추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여력도 확보하게 됩니다. 예, 이 반대로 셀다운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물건이 제때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면 언젠간 기업엔 손실로 돌아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사가 셀다운 목적으로 투자에 나섰는데 인수 자산의 운용 수익이 나지 않거나 매각되지 않으면 발이 묶입니다. 해외 대체 투자는 개별 딜마다 자산의 질과 구조가 다르고 국내보다 정보 비대칭성이 심합니다. 쏠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데 전문 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끝난 프로젝트들까지도 계속해서 거기 돈이 묶여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수익률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투자의 규모가 위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불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도 있어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 금융권의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주문했다면서요? 네, 최근 해외 기업 설명회를 다녀온 이복현 금감원장은 복귀하면서 전 금융권의 해외 대체 투자 특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건데요. 업권별 점검을 직접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가 뛰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운 건데요. 사실 은행은 증권사나 보험사 등 다른 업권에 비해 자기 자본 대비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이 적고 선순위 등 안전한 투자가 많습니다. 다만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긴장은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신규 딜은 고사하고 이미 투자한 건의 셀다운도 쉽지 않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는데 이 업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하반기에는 시장 자체가 좀 얼어버리면서 저희도 좀 그거의 역할을 좀 다른 게 있어요. 셀다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룹사 전체적으로 어느 만큼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은 저희 쪽에 요청을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예, 국내에서도 은행들의 대체 투자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 활약이 좀 돋보였다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비교적 국내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히 SOC 사업 투자에 적극적인데요.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사업권을 선점했는데 국내 인프라 사업에서 금융사 컨소시엄이 따낸 첫 사례입니다. 건설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시장에 그야말로 이변이었는데요. 총 사업비만 4조 원에 달하는 GTX B 노선엔 재무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우리은행은 고속도로 사업의 금융주선을 여럿 했는데요. 민간 철도 노선인 대장 홍대선의 자금 조달도 맡을 예정인데 대형 철도 사업의 첫 대비 무대입니다. 올해 은행들 공통된 숙제가 포트폴리오 다각화인데요. 비이자 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금융 부문 성장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국내 시장도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위축된 건 매한가지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꽁꽁 얼어붙은 것에서 올해는 해빙 무드가 조성됐지만 섣불리 움직이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예, 이 늘고 있는 해외 대체 투자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